자,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걸까요? 첫 번째 이유는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 문제예요. 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여러 차례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특히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내용으로 신청을 했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실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서류 제출 기한을 어겨서 기각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제금의 문제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법원에서 더 많은 변제금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하실 때는 월 50만 원으로 변제 계획을 세웠는데 법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좀 더 줄여서 80만 원은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보정명령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.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낼 수 있었으면 애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. 결국에는 높아진 변제금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취하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, 법원이 요구한 변제금 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이제 기각이 되는 거죠.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이 채권자 집회입니다. 개시결정 후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한 번은 출석을 하셔야 해요. 채권자들은 안 나오지만 채무자는 꼭 가셔야 합니다. 부득이한 이유로 못 가게 되면 법원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긴 하지만 그때도 안 가시면 기각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채권자 누락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깜빡 잊고 빠뜨린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, 또 신청한 후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보고하지 않는 경우,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인가결정 전까지는 채권자 목록을 어느 정도는 수정할 수 있는데 어떤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그게 기각 사유가 됩니다. 그리고 개시결정을 받고 나서 가장 큰 폐지 사유는요, 변제금 납부 문제예요. 개시결정 이후에는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특히 개시결정이 늦게 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신청일로부터 한 3개월 후부터 변제금을 내기로 하는데, 만약에 개시결정이 6개월 만에 났다 그러면은 이 밀려있는 3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. 그럼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라면은 300만 원을 한 번에 마련하셔야 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, 법원은 변제금이 단 1회라도 미납되면 인가 결정을 해주지 않아요. 그리고 3회 이상 미납이 되면은 폐지 결정을 할 것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3회 미납 이후에 한 4, 5회 정도 미납이 되면 폐지 통보가 나가는 편이에요.